네. 이제 뭐 정프로 3% 이제 뭐 광고로 먹고 살기로 결심했냐는 뭐 글들이 좀 있는데 뭐로 먹고 살까요? 야, 내 계좌 보내줄 테니까 너 나한테 돈 보낼래? 아니잖아. 광고 받아야 되잖아.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임마. 예, 그래 광고 조금 있더라도 너무 길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조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게. 자, 또 떨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망의 그러나 전 답은 알고 있죠. 저도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안 드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치즈 돈가스구 지랄이고 튀긴 거는 안 드십니다. 자, 우리 이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래 특별히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 튀긴 걸 안 드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느끼함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죠? 속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속이 안 좋아. 또 그런 분도 계시니까.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치죠, 그냥. 네, 맛있으니까.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오늘 바로 또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약법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다시 또 매물 나오면서 좀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좀 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한 조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소매 판매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뭐 이런 정도로 오후에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온라인 소매 판매 그리고 건강, 미용 이런 쪽은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스포츠용품 이런 쪽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라가미 군이 오랜만에 말씀드렸거든요. 사계.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필수 소비재의 주식이 상승을 하고 좀 각광을 받는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구재나 네. 그런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는 성향을 좀 갖고 있죠. 근데 보면은 전자제품, 의류, 스포츠용품, 자동차 이런 건 임의 소비재 쪽에 들어가는 쪽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향후에 대한 경기의 부담 또는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뭐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설문조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미주택건설협회의 건축업 신뢰지수가 7개월째 최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 및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침체라는 말은 우려인 거고요. 둔화와 위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침체로 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YD가 5분 만에 충전되는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를 좀 했다는 5분 내용. 만에요? 예.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BYD는 좀 상승을 하고 테슬라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애플이 플러스 0.24, 테슬라가 마이너스 4.79,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6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2.28, 인텔이 플러스 6.8%, AMD가 플러스 3.59, 오라클이 플러스 3%, 델이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들어 제 생각은 전에 있었던 1년 동안의 기술주의 상승은 네. 서버향 그리고 엔비디아향 HBM 쪽의 흐름이었다면 조금씩 그것이 아닌 원래 있었던 레거시의 전자제품, 레거시의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좀 우리나라도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향 HBM 쪽 있잖아요. 네. 걔는 안 올랐어요. 걔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더 살펴봐야지만 되겠지만 이게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보자. 같은 기준을 보더라도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뭐 약간 반등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부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네. 코스피가 1.73% 올라서 이야. 2,61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야. 2,600포인트 위로. 코스닥 1.26% 올랐는데요. 그런데 어제 상승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5.3%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3% 오르면 대부분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아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쪽은 쏠린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좋지 않은 체감이에요. 체감으로 좋지 않은 시장은 삼성전자 플러스 은행주가 급등하는 날이에요. 네, 다른 쪽은 그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뭐 어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감적으로 덜 올랐다 몇 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줬고요. 한 만기가 근처까지 해줬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4,956억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6,223억 순 매수해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5천억 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들어왔다는 건데, 근데 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5천억을 사고 5.3%로 오르고 그랬느냐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다는 뉴스 전해드리고 있죠.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GT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내용을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건 뭐 아직까지 확인 사항은 아니지만 HBM Series 콜 테스트 통과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이 어제 뭐 언급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뭐 사직생 그 워딩으로 계속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는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 오너 일가들이 그 상속세 내면서 네. 주식담보대출 받았잖아요. 네. 이게 3월에서 5월에 만기가 다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이 만기가 됐는데 이게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담보 비율의 가격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돼야지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맞추려고 하면은. 근데 지금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그거 되기 전에 삼성전자 측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거는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또는 하반기 이후에 좋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만약에 이랬다라고 하면은 뭐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 여튼 간에 삼성전자가 5% 이상 오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항상 오르는 반도체가 오를 때 항상 오르는 아, 주성이 그래요? 예. 아. 플러스 12%, DNF 플러스 12%, 테크인 8%, 에오테크니스 5.7% 이렇게 좀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에어로 시스템과 하나 시스템이 호주의 방산 및 조선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적대적 M&A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이 두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진짜 얼마에 도대체? 진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계속 아니 있는 그한 상황이에요. 3년 얼마까지 전에 올랐지? 이때 막 한 4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잠깐 샀었어요. 예, 아. 예, 그때 하고 아마 약간 익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와 근데 4만 원에 사셨어요? 그때 아마 그 정도 했었어요. 4, 5만 원 요 정도? 지금 75만 원이네. 야 올리냐? 와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막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올라? 시기에 맞은 거죠. 지금의 패션에 맞은 거죠. 지금 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탁 주시네요. 아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뭐 인사이트가 있어서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본 상사 상사주. 5대 상사주를 추가 매수했다. 지분 1% 이상씩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왜 그렇게 사지? 라는 고민을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지? 일본의 주식들이 앞으로 좋을까?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 계속 사는데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따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이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좋기 때문에 네. 여기 장기 투자해도 뭐 괜찮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본 종합사사 다섯 곳 지분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미쓰이물산 8%에서 9.8%, 미쓰비상사 8.3에서 9.67%, 대부분 다 9.8, 9.67, 9.3, 9.29 이렇게 해서 1% 이상씩 지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 주주 연례 서한에서 일본의 5대 종합상사 보유 지분을 10% 미만 보유 한도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연례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의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거거든요. 근데 한번 저보다 더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들 또는 주식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는 뭐 그런 게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상사주를 이렇게 살까? 상사주를 이렇게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일본이 지금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본 주식이 신고가 신고지수 내면서 올라간 부분이 지난 2년 동안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아주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당분간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이익을 상당 부분 주주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워렌 버핏의 뭐랄까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들 기업 상사는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더라?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만든다. 일본 상사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상사들이 그래도 주력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상사들도 그래요. 주력도 옛날에 무역 이랬지만 상사니까 네. 거의 대부분 원자재 개발, 아. 자원 개발, 그리고 인프라 건설 이런 네. 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감히 워렌 버핏의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지분을 넓히고 더 증가시키고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주저하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시대상이 인프라와 네. 복방과 자원 개발과 이렇게 가고 있고 트럼프 2기 시대에는 그쪽이 상당 부분 좋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이라도 그런 게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말씀을 또 잠깐 제가 또 빗나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그룹이 그거예요. 하나그룹이. 하나그룹이 딱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종목들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이 어디에 지금 많이 있냐면 두산그룹도 거기에 지금 있어서 두산 많이 올라가고 네.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도 그래요. 근데 지금 한화도 많이 오르고 두산도 많이 오르고 지수사도 꽤 많이 올라요, 애들이. 네. 근데 HDD 지금 딴 얘기입니다. 텍스트 없이. HDD 현대는 못 올라요, 얘가. 그래서 왜 못 오른가 이렇게 봤더니 완벽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주사만 있는 데랑 네. 사업이 자기네 본연 사업이 일부 있으면서 지주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주가 움직임이. 아, 그래요?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아, 지주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지주사가 있잖아요. 네. 그 지주사에 가면 총 종업원 수를 들어가 보세요. 네. 17명, 25명 이런 데들 있어요. 네. 그건 지금 완벽한 지주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사업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분 관계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이런 기업들, 그게 주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의 푸념으로 LS도 네. 지금하고 분위기 좀 맞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주사들 중에서 지금 상사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지만은 지금 트럼프 위기 시대에 지금 시대 패션에 맞는 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그룹들 그런 그룹들 중에서 뭐 지분 구조 이런 걸 봐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법 개정 우리 하려고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데가 지주사들이에요. 그렇죠. 지주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주사들에 그렇게 좀 호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이나 네. 밸류업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는 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다른 얘기까지 갔네요. 하나그룹 얘기하면서 정프로님이 딱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방산주 오르면서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올랐고요. 알테우젠, HLBL 제약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고 콜마홀딩스도 상한가에 갔는데 이것도 개별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CJ도 요즘에 오릅니다. 네. CJ도 올리비영 때문에 이것도 개별 재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뉴스에 네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미국 시장 대비 상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삼성전자 강세로 시장 분위기는 호전되었다. 어제 분위기 보면은 이거 우리 막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좀 됐는데 뭐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환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GTC하고 FOMC 대기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4월에 상호가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지나면은 4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네. 그때 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상당 부분 관망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있죠. 우리 정치적 뭐 헌재도 있지만 네네. 네. 그거보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3월 31일. 네. 3월 3월 30일이라서 그것도 이번 주 지나면 일주일이 안 그러네요. 남았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좋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경계심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 한번 저희가 짚어볼 게 좀 있죠. 상호관세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 잠깐요. 그 미국 국무부 인터뷰에서 한국도 여기서 거론이 됐습니다. 딱 지목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현재 상황은 불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상호성이 새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한미 FTA도 대폭 개정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상당 부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두려움 속에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뭘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미국의 재무장관의 언급이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시장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MBC 방송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위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의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정부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고 있다. 나는 투자업계에서 이분이 투자업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투자업계에서 35년간 일해왔다. 증시 조정은 건강한 것이며 건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시장의 계속 급등이다. 시장의 도치적 급등은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다시 좋아지는 경로로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거예요.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분 나쁘죠. 시장은 나중에 좋을 거?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왜 그런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당장인데. 지금 시장 빠지는 거 인정한다고? 이게 싫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 조정에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양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재무장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 뉴스를 가져온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셨거나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시점은 뭐냐면 금융업계에 35년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금융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들, 우리 3프로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오래 있은 분들은 증시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거에 약간 둔감해 있습니다. 늘 봐왔기 때문에요. 네. 늘 봐왔기 때문에 많이 빠져. 다시 오를 건데 뭐. 올라. 이거 오르는 거 이거 문제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갖는 감정은 좀 달라요. 네. 제가 이걸 딱 이 워딩을 들으면서 네. 35년간 투자업계에 있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가의 그루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시황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분간 좋을 것 같아? 당분간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내가 어떻게 알아? 또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뭐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요즘에는 그럼 제가 봐서 뵙지 못하는데 여쭤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조금 건강한 조정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더 떨어지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정책이 새로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올라가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좀 가지고 있다는 네. 부분을 감안을 좀 하시면서 이런 워딩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증시가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S&P 500이 연율로 몇 퍼센트 하락했다고요? 한 4, 4%? 5%? 4%. 4%? 네, 네. 네네. 그 4% 하락을 했는데 월가에서 지금 올해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다 지금 막 서로 막 낮추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닥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습니다. 바닥인가 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6,500에서 6,200포인트, 야드 리서치는 7,000에서 6,400포인트까지 지금 5,750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에 있는데요. RBC 캐피탈은 공식적으로 6,600포인트 유지한다. 그러나 고객에 보낸 노트에는 만약에 약세장으로 전환하면 5,775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JP모건도 6,500포인트 전망 수정하지 않지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6,500포인트 타겟 프라이스 수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2026년까지 도달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2025년인데 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익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보지를 않았어요. 2025년 12.7%, 작년에 10.2%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M7 기업은 작년에 34% 이익 성장률을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22% 전망을 해서 M7 기업들이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익보다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고밸류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이게 20몇 배, 지금 M7은 빅테크들은 뭐 26배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전체 시장은 22배 정도까지 갔다 지금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년 평균이 18배, 19배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들의 전망을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펜하이머가 1등 7,100포인트. 와. 오펜하이머는 올해 7,100포인트. 목표치가 네, 올해 목표치가. 거의 20% 넘게 오른다. 20% 정도네요. 어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 평균은 아직 여전히 6,600포인트입니다. 6,600포인트까지. 대부분 다 6,000포인트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경기 침체 우려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시장은 다 올려놨어요? 네, 시장은 그렇게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조정 구간을 좀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양회가 끝났고요. 양회 끝나고 여러 가지 발표들을 좀 했는데 그리고 양회에서 뭔가 시끄럽고 굉장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없죠. 우리 뉴스 별로 안 전해드리잖아요. 네, 네. 없습니다. 또 뭐 그런 얘기 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 목표 뭐 5% 성장 뭐 이런 얘기들만 그냥 대부분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수진작 시킨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요것만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요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이거는 전체에서 한 5분의 1 가져온 거예요. 이 건건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건건의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영광. 그게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제가 이제 몇 개만 골라서 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로 재산소득 채널을 확대하겠다. 영세기업 재무 해결 및 저소득층 농민 경제력 증대 조치를 하겠다. 개인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관광지 운영시간 연장 등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이구환신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여기 밑에도 쭉 있는데 요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 중심 경제로 성장 목표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직접 시행하도록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서 좀 큰 걸 못 잡아내는 게 있어요. 이 세부적인 건 있는데 큰 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나 지방정부 부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오히려 그쪽은 항상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요번에 다른 점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섹터에 연관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죠. 예, 중국이 어쨌든 뭐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샌디스크가 낸드플레이스 가격 인상 공지한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죠. 네. 그런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월부터 인상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었냐?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감산이 있었고요. 마이크론이 공장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타이트해져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6번 뉴스는 버스코 SOA 일본 종합상사 다소코 지분 확대했다라는 저의 의견을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쪽을 계속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의미가 좀 있어서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CJ 지주사 CJ가 요즘에 올랐습니다. CJ 지주가 네. 전날이 10몇 %인가 네. 오르고 네. 어제도 한 3~4%인가 오르고. 그래? 이제 올랐습니다. 지주가 왜 오르지? 요 내용. 그 설명을 해주실 거죠? 예, 그 아주 내용입니다. 긴장됩니다. 아주. 올리브영이 IPO를 하지 않고 CJ하고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J 올리브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개별 비상장이잖아요. 법인이었어요. 예, 비상장 계열사. 비상장 계열사인데 이제 요거를 예. CJ 지주랑 아예 합병을 해버린다. 보통 일반적인 다른 그룹사는 어떻게 했어요? 개별 개별 IPO였잖아요. 개별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죠. 예, 그래서 뭐 이중상장 해가지고 그래서 지주사들은 떨어지고 네. 가치를 못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J 전혀 뭐 그냥 뭐 CJ 계열사니까 CJ가 좋아질까 말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근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디스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데일리에서 그냥 보도가 나온 거예요. 최근 왜 이런 게 나왔냐면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리브영이 신한 SPC라고 재무적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분 11.3%를 자사주로 몽땅 산다라는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번 돈으로 이걸 다 산다고. 그리고 자본준비금을 2,500억이 있었는데 이걸 이익이익으로 그러니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익으로 전환한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에 6,800억 규모의 사옥 매입을 결정한다. 아, 요거 아닌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아, 사옥 매입. 사업 매입이. 아, 이게 잘 나갈 때 사옥 매입 안 된다니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고 안 된 많이 데가 봤죠. 너무 많아. 요런 내용들을 보니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사들였어. 그리고 이익이익으로 바꿔놨어. 요런 내용 보니까 야 이거는 CJ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건 자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주사하고 포괄적 주식경을 통해서 그냥 합병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이쪽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CJ가 급등을 한 겁니다. 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죠. 올리브영은 이건 누가 좀 대주주인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CJ. CJ요. 아, 그러니까 CJ 네. CJ 일대 주주가 네. CJ예요. 예.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총수 집안 뭐 누가 이건 아니고 아니죠. 이제 지주사 CJ 가면 CJ가 총수 집안이 있는 거죠. 총수 집안들이 예, 있고. 예, 예. 아,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재현 회장 밑으로 또 아들이나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거기 이제 예. 어떻게 가는지 한번 좀 이거 봐야 되겠네 제가 한번 이거 나중에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은 무지 관심이 지금 많으시군요. 권 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거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 사업은 그리고 어제 콜마홀딩스 상한가 같습니다. 네. 콜마? 예, 요거 콜마홀딩스요. 네. 지주사. 예. 지주사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왜 그러겠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먼트라고 있어요. 이거 달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이 하는 거는 저평가 회사의 장기 투자에 적극적 주주 참여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갖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네. 아무튼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한국콜마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67%까지 사고 나서 처음에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역량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실했어요.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참여를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 저도 어저께 봤는데 최대 주주 및 특별관계인 지분이 48% 넘어요. 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기에는 지분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저 전에 왜 그 호방그룹이 LS 지분 샀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LS 지분도 되게 많아요. 나눠져 있긴 한데 막 쪼개져 있긴 한데 LS 지분도 이 경영권을 건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아예 그냥 5% 지분을 5% 이상으로 올려놓고 경영권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상법 개정하면서 그러면서 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배당, 너네 뭐 하냐? 배당. 네. 이 돈 갖고 계속 왜냐하면 자회사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콜마 네. 뭐 BNH가 있나요? 콜마 BNH. 네. 자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내요. 그거 왜 배당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사회에서 또는 뭐 이사회 손님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주주 완화 정책을 더 유도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배당을 더 많이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배당으로 이익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팔고 나고 이런 게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네, 이번에 콜마홀딩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어저께 올랐던 거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IM증권의 이 시황 전략 하시는 박상현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제가 이름까지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수상한 금 수입 폭증. 미국이 지난해 12월 저도 이거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제가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12월에 103억 달러의 금을 수입을 했는데 이번 1월에 304억 달러의 금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스위스에서 미국의 대스위스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GDP를 보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그러면 순수치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이걸 했으니 거기가 왕창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 GDP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GDP 성장 지금 1분기 GDP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수치상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의 얘기는 이 부분에서 GDP 중 수출 기여도에서 금 수입으로 인한 하락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 뺀다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성장 둔화는 있겠지만 네. GDP로 인해서 그 숫자만 보면서 미국 성장이 둔화됐고 침체될 거라고 심각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냐. 요걸 같이 감안해서 보자.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GDP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이 이번에 보고서를 냈는데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안 그래도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예, 기록하지도 예.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금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또 우려가 아니고 마이너스 날 거예요. 날 거예요? 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따져보면 1월에만 300억 불이면 이게 한 45조쯤 될 텐데 네. 그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꽤 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금을 샀다. 그래서 마치 수입한 것처럼 뭐 수입은 수입이지만 수입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물건 수입해서 쓴 거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걸 수입하고 이걸 다른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에 부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요건 그냥 돈 들여온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무역으로 요건 한번 또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좋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좀 상태 알아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